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지난번 강좌의 그 회전하는 지구 애니메이션의 그 연이어서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할 건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글자의 어떤 입체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자가 앞으로만 이렇게 회전이 되고 여러분 보시면 그 지구 뒤편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제를 제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15분밖에 제공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화면 비율을 1024 곱하기 768에서 그 네이버 자체 그 동영상 업로딩 시켜주는 화면 사이즈 비율을 이렇게 5대 3, 즉 16대 9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16대 9인지 아니면 뭐 4대 3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로 비율로 바꿔서 저도 화면 사이즈를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활용 강좌에서부터는 그 전체적인 인터페이스가 좀 보여야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화면 비율을 가로 비율로 좀 많이 늘려놨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가로 비율이 다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좌도 연이어서 지난번 강좌에 연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형태를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이 모션 이펙트라는 글씨를 제가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엔터를 쳐서요, 지구 앞 글자라고 좀 바꾸겠습니다. 지구 앞 글자라고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구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 구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어느 쪽 형태인 거냐 하면 어느 쪽이 앞쪽으로만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서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지나가는 형태가 이 모양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를 하게 되면 이 앞쪽, 그 다음에 인사이드를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만 지나가는 글자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 풀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렌더의 모양에 따라서 아웃사이드냐 인사이드냐에 따라서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돌아보면 이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보여야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여기 부분은 지구의 어떤 그 모양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이니까 보이지는 않는 거지만, 어느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은 분명히 보여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거나 제가 만든 거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나오면 이 부분이 실제로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오겠죠. 이제 이 부분을 좀 처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하시기 전에 보면 저희가 이 평면적인 글자 자체를 뭐처럼 만들었냐면, 이 평면적인 것을 뭐처럼 만드냐, 이렇게 그 원통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빛의 방향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면일 때는 조명을 이렇게 저희가 쏘면은, 조명을 이렇게 쏴주면은 다 밝기가 똑같죠.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데 모양 형태가, 그쵸? 다 똑같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원통형에서 이렇게 조명을 쏴줬다고 가정, 그러니까 이렇게 때렸다면 여기가 가장 밝고 이쪽 부분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경향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분명히 조금 전에는 어때요? 정확하게 밝은 빨간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어두워진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스피어나 실린더 부분에 보시면 라이트와 그 다음에 쉐이딩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빛의 강도라든지 빛의 색감, 그 다음에 빛의 방향, 그 다음에 빛의 어떤 넓이, 폭을 나타낸다면, 이 쉐이딩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하이라이트 부분의 강도라든지 하이라이트 부분의 범위, 그 다음에 앰비어트라든지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밝기를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으시고요. 라이트 인텐시티 해가지고 강도를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한 150 정도 높여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right height라고 해서 그 적용 범위를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 정도로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런 값들을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원통용으로 말려서 입체감이 나왔던 글자들이 어떤 밝기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쉐이딩 부분은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빛의 강도와 그 다음에 빛의 그 적용 범위라든지 각도라든지 조정했으면 그 나머지 세부적인 옵션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옵션은 여기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자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바깥쪽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안쪽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 앞 글자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분 컨트롤키하고 D키를 누르게 되면 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엔터를 쳐서 지구의 뒷글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적인 모양을 잘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비주얼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앞 글자의 눈은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뒷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렌더는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뭘로요? 인사이드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인사이드로 바꿔서 작업을 해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 보이는데,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요 범위는 보이지를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구의 뒤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계 지도보다는 글자가 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 나오는 부분을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 매트가 있고 루마 매트가 있긴 하지만, 알파 매트는 투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형태라고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루마 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밝기에 따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구 뒷글자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 여기다가 매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뉴에 솔리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은 제가 아까 컨트롤키하고 Y키를 누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 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똑같이 150에 150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저희가 이거 만들었던 것이 어디 있었냐면 지구별이, 지구빛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복제해서 올리셔도 되겠지만, 그냥 만드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에 150 하시고요.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뭐처럼 만드셔야 되냐 하면, 이것을 원형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형 형태로 만드는 방법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원형 마스크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크기를 줄였던 부분이 지구빛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펙트에 보시면, 여러분 이 제너레이트에 보시면 서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서클에서 요거 값을 아까 한 60 정도, 지구의 형태가 60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세계 지도를 한번 눌러보시고 난 다음에 위에 보시면 리디우스가 60이었죠. 그러니까 글자 매트의 원형 형태도 직사각형의 모양 형태를 뭐처럼, 효과를 무슨 모양처럼요? 원형 모양 형태로 바꿔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리듀스 값을 60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색깔은 상관이 없겠고요. 그래서 이 서클이라는 것은 뭐처럼, 이게 구가 아니라 그냥 원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펙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자 매트와 지구 뒷글자를 클릭을 하셨다면, 이제 지구 뒷글자를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위에 보시면 트랙 매트가 보이시는데, 혹시나 이게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이 형태, 즉 트랙 매트와 모드라든지 페어런트, 즉 다시 말해 타임라인의 이 레이블 부분에다가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컬럼에 여기서 이렇게 모드라든지 스위치스라든지 페어런트 키 이런 것들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눌러주면 화면에 나오는 걸로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나왔죠? 그러면 지구 뒷글자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트랙 매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 이곳은 사실은 이건 인버티드 매트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혹시나 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알파 매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는데 정반대로 나왔죠. 자, 그럴 때는 다시 누르셔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인버티드 매트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어느 부분만요, 뒷부분만 보이고 지구 바깥쪽으로 이렇게 희감아 돌아가는, 지구의 뒤편을 희감아 돌아가는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구 앞 글자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시 활성화 시키게 되면 이렇게 모양 형태가 구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아마 보시면 약간 좀 어색한 게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의 앞글자는 항상 뒷글자보다 위쪽이 있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레이어의 순서에 의해서 이게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럴 때는
지구의 앞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셔서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구현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지구도 자전을 하고 그 다음에 글자도 지구의 어떤 그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를 한 다음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양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트를 이용해 가지고 글자의 어느 일정한 부분들을 보이지 않게 했다. 근데 그 일정하게 보이지 않게 했던 부분은 지구의 크기와 동일해야 된다는 사실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요게 하나의 세트가 되겠죠. 이 두 개가. 다시 말하면 매트를 사용하게 되면 매트가 적용된 그런 레이어는 앞에 눈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꺼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키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키시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적용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또 다른 효과들을 좀 줘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활용 강좌이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작업을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CC 스피어라든지 CC 실린더라든지 아니면 서클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모양 형태인지, 그쵸? 그래서 제가 일부러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구빗을 이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글자 매트를 똑같이 원형 그 흰색의 어떤 도형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마스크로 그렸고 하나는 이펙트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또는 재해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고 구현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기본 강좌 마무리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렌더링하는 즉 익스포트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누르시고요. 메이크 무비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메이크 무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뭐 아웃풋 모듈만 가셔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WMV가 아니라 퀵타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퀵타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RGB 뭐 이것은 그냥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운드가 있으면 오디오 아웃풋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저장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예제 파일에 제가 했던 부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회전하는 지구 애니메이션에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렌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 걸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그래서 MOV를 하시든지 WMV를 하든지 AVI라든지 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 어떤 모듈 형태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다 된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 예제 파일에 보시면 에펙에 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MOV 파일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연결 프로그램 퀵타임 플레이를 꼭 누르셔야 합니다. 자, 콤플레이로 하신 분들은 콤플레이에서 뭐 그 코드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퀵타임으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게 되면 저희가 만들었던 것이 실제로 이제 영상화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웠던 부분이라든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쪽지나 메일을 이용하셔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간단한 그런 활용 강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그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